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없던 보험인 자영업자 보호솔루션 악성 리뷰 피해 보장 보험에 대한 발표를 맡은 디우 게리단입니다. 네, 저희는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모두가 손해보지 않는 이익을 계산하는 보험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계리사에서 이름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발표 목차를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제한 배경 및 악성 리뷰 피해 사례, 자영업자 대상 설문조사, 악성 리뷰로 인한 피해 유형, 기존 보험과의 차이점, 악성 리뷰 보험 상품 설명 및 계량 분석, 보장 항목 및 기대 효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배달앱에서 직접 후기를 남겨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은 생수 주문만 한 고객이 주문 이후 너무 싱겁다라는 황당한 후기를 남긴 사례입니다. 이러한 악성 리뷰 등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자영업자들에게 사이버 테러와 다름없는 고통을 줍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이 악성 리뷰의 파괴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 시장은 화재나 자연재해 같은 물리적 피해 보상에만 머물러 있어 온라인 평판 리스크는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악성 리뷰 안심보험에 대하여 자영업자분들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매체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쁜 사장님들을 위해 핵심 질문만으로 구성을 최소화하였고 응답의 일관성과 무성의한 응답은 2차례 검증하여 제거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82%가 악성 리뷰 피해를 경험하였고 56%가 실제 매출 하락을 체감했다고 답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가격 수용성인데 응답자의 약 48%가 월 2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단순히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매출 급감과 노출 순위 하락을 초래하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과 영업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정적 리뷰가 악성 리뷰는 아니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악성 리뷰로 정의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대응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입증 책임이 매우 어렵고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분석한 악성 리뷰 피해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적 피해는 매출 급감과 노출 순위 하락을 유발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우울증과 영업 의욕 상실을 초래하며 사회적 피해는 건전한 리뷰 문화를 훼손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신을 확대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배달 경제에서 리뷰와 별점은 생존과 직결되지만 기존 보험은 이러한 디지털 편판 리스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보험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악성 리뷰는 명예훼손, 모욕 등 법정 대응이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의 어려움과 소송 비용 부담 그리고 실효성 부족이라는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저희 보험은 이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 맞춤형 설계를 통해 법률 대응 비용, 심리 케어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기반 객관적 피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희의 악성 리뷰 특화 보험은 기존 보험과 달리 디지털 편판 리스크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영혼 손실 보조는 물론 법률 지원과 심리 케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특히 API 연동과 데이터 기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상을 넘어 자영업자의 디지털 생존 환경 자체를 보호하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PI는 두 소프트웨어가 정의된 프로토콜로 서로 통신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상품은 복합적인 피해에 대응하는 3가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 케어 서비스로 연 1회 30만 원 한도의 전문 상담 심리를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 지원 서비스로 변호사 상담 실비와 명예훼손 소송 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여 법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세 번째로는 편판 관리 지원을 통해 악성 리뷰 대응 컨설팅과 긍정 리뷰 관리 전략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 상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위해 핵심 운영 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자기 부담금을 설정하여 소액의 단순 불만 리뷰나 상습적인 악용을 방지하고 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차등화된 보험료 체계를 통해 업종별 위험도와 자영업자의 과거 리뷰 이력 등 개별 리스크를 반영하여 공정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판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보상 여부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공정성을 기반으로 리스크 대응 방안의 최종 단계는 배달 플랫폼과의 API 연동을 통해 매출액 및 주문 건수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모형을 활용합니다. 악성 리뷰가 없었을 때의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 간의 차이를 분석해 손실액을 산출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인 피해 검증으로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본격적인 수리 모델링에 앞서 저희 모델이 어떤 논리적 근거로 변수를 설정했는지 핵심적인 세 가지 기준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리뷰 의존도입니다. 치킨이나 카페처럼 리뷰가 매출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민감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분하여 기본 요율을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규모 및 노출 빈도인데요. 주문량이 많으면 그만큼 블랙 컨슈머에게 노출될 물리적 확률, 즉 사고 발생 빈도가 자연스레 높아진다는 점을 모델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리뷰 이력 및 관리 능력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피해 이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장님의 평점 관리 능력과 대응 시스템 보유 여부까지 평가 변수로 삼았는데요. 이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핵심 기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성적 기준들은 다음 장에 보여드릴 수리 모델에서 구체적인 개수와 변수로 치환되어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본 모델의 수리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위험 계산을 넘어 시장성과 재무 건전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화면 최상단의 수식을 보시면 저희 최종 보험료는 표준 보험료의 마케팅 할인율을 적용해 플랫폼 프로모션과 유연하게 연동되도록 구조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수식에서는 안전 할증뿐만 아니라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분모와 분자에 계산되어 보험사의 지속 가능성까지 보장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 주실 부분은 하단의 조정 순보험료식입니다. 여기는 자기 부담 개수와 도덕적 해이 조정 개수가 곱해져 있는데요. 즉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가입자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게 유도함으로써 정보 비대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조적으로 방지한 것입니다. 다음은 리스크 측정의 정교화 과정입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면 순수 위험 보험료는 사고 발생 확률과 기대 손실액의 곱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의 핵심은 중앙에 있는 사고 발생 확률식입니다. 선형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그모이드 함수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리스크의 총점을 0과 1 사이 명확한 확률로 매핑했습니다. 특히 하단의 위험 지수식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정적, 동적 위험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경쟁 심화와 평판 하락이 겹쳐질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너지 리스크를 포착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론이 실제 가격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 서울 마포구 치킨집을 페르소나로 설정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저희 모델상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례인데요. 최종 보험료는 18,242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상품의 근거가 되는 매출 손실 계량 분석 수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 리뷰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유의미를 입증하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화면 상단에 명시된 투스텝 시스템 GMM을 채택하였습니다. 매출에 관성이 있어 전기의 매출이 금기에 영향을 주는 동태적 패널 구조이며 리뷰와 매출 간의 내생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적 편의를 통제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시스템 GMM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식은 매출의 자연 로그를 취해 탄력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모든 설명 원수에 시차를 두어 역인과 관계를 차단했습니다. 이 식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점은 바로 베타 1입니다. 이는 사장님의 노력이나 경기 변동 등을 모두 통제하고 남은 오직 악성 리뷰로 인한 순수 매출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즉, 이 베타 1이야말로 우리가 보장해야 할 외부 위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데이터가 없어 실증 분석까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향후 데이터 확보 시 즉각적으로 손실액 산정과 보험료 지급을 자동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악성 리뷰 보험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발생 신고입니다. 악성 리뷰가 달리면 사장님께서 플랫폼 내 전용 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 캡처 등을 통해 증거 자료들을 모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검증을 통해 플랫폼 API와 연동된 시스템이 리뷰 등록 전후의 매출 변화를 비교하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 악성 여부를 1차적으로 자동 판별할 수 있습니다. 법률 비용 산정 및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는 자동화된 심사 시스템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속 지급 및 후속 지원 단계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법률 상담과 비용 지원을 빠르게 제공하며 향후 이의 신청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사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규제 검토 및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보험이기 때문에 적법성을 최우선으로 했는데요. 보험법법 기준에 맞춰 상품을 설계하고 약관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하여 안전한 보관 및 파기 규정을 마련하고 플랫폼과는 API 연동 계약을 통해 데이터 공유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규모와 성장성으로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20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20세 이상 이용자만 2,01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은 여전히 화재 보험 중심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 리스크를 다루는 상품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약 70%가 악성 리뷰 피해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큰 우리나라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이 영역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품은 기존 보험이 다루지 못했던 디지털 기반 리스크를 보장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맞춤형 보험 모델입니다. 이제 보험은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온라인 평판 같은 무형 자산도 보호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저희 상품은 단순한 보장을 넘어서 플랫폼 경제 참여자를 위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보장으로 자영업자 디지털 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돕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전략으로 핵심은 리브랜딩과 플랫폼 제휴입니다. 딱딱한 보험 대신 법률 케어 보디가드라는 서비스명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월 구독료를 지불하여 배달비를 지불하는 것 같이 배민 클럽과 유사한 구독형 서비스의 옵션으로 자연스럽게 탑재합니다. 또한 가입 점포에는 클린 리뷰존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이 가게는 변호사의 케어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악성 리뷰를 사전에 억제하는 호소업의 입법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경영 안전성과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랫폼 내에는 악성 리뷰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건전한 리뷰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악성 리뷰 피해 보장 보험은 자영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업자 참여는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공백을 새로 메울 만한 새로운 안전망으로 자영업 리뷰 보험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람 카카오였는데 네, 소비자 보호 책임자여서 그 게시물에 대한 이런 리뷰가 달렸을 때 관리를 제가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참 주셨던 의견들을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출발이 악성 리뷰잖아요. 근데 악성 리뷰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그 정리해 주신 내용에는 없어서 아까 발표하신 표현 중에는 악성 리뷰와 부정 리뷰라고 뭔가 두 리뷰들에 대한 성격을 좀 구분해서 정리하신 것 같은데 그 두 리뷰의 성격을 이건 악성이다. 이게 모든 보험의 사정이 시작되는 이 첫 트리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본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대효과 지금 장표가 아무래도 다 보여서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 설문하시고 조사하셨던 내용 보면 82%, 38%의 자영업자분들이 가입을 2만 원 이하면 또 가입하시고 싶다고 하셨고 또 산출하셨던 보험료가 어떻게 보면 딱 맞게 18,000원이 나와서 그런 36%의 자영업자분들이 다 가입하시면 이거 악성 리뷰는 86%가 경험하시기 때문에 되게 반복적으로 경험하실 텐데 그때마다 다 보장금액의 손실을 다 그냥 보험금을 지급하실 건지 그러면 월 18,000원씩 내는 보험료 대비 지급받으시는 지급해야 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엄청 큰 손실을 갖게 되는데 보험사에게도 매력적인 보험인가? 라는 그 두 가지 약간 궁금증이 생겨서 그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악성 리뷰에 대해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그리고 욕설과 같은 이런 것들이 특정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법적 사례로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법정 분쟁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이제 자영업자가 공격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악의로 이제 다른 사업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맛이 없다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리뷰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악성 리뷰로 분류를 하여서 네, 법적으로 보장을 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 리뷰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별점 1점을 주었는데 그게 정당한 사유로 이제 맛이 없어서 정말로 이제 리뷰를 쓴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보장해줘야 될 보험금 자체가 높아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험사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점은 저희가 이거 바꿀 수 있나? 계산식에서 청구 확률과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그 발생한 확률에서 청구할 이제 사용자가 리뷰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모두 도입하여서 보험료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더 높은 확률로 이제 측정이 되었다면 보험료 자체가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마다 특징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매출이 높아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보험료에서 블랙 컨슈머에게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면 그 분내 한정에서 보험료가 높아지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험사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짧은 소개해 있나요? 네, 부원장님. 그 소상공인 피해 사례가 많아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끝에 나온 말 호소하기 효과 굉장히 재밌다. 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그것만 갖다 붙여놨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질문을 드리면 일단은 제일 큰 게 악성 리뷰가 매출에 감소에 미치는 인과관계. 매출액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도 사실은 매출액이 떨어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과연 그 악성 리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을 얼마나 잘 끄잡아낼 수 있을지 하나 하고 또 사실은 악성 리뷰가 아니라 본인의 보험 일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업무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도덕적 리스크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부담금을 이제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부담금이 이게
보험을 본인이 자영업자가 본인이 가입하고 악성 리뷰에 대해서 손실이 났을 때 그걸 보험금을 받는 거죠. 그죠?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매출 추정 분석을 계량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수값을 추정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악성 리뷰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분쟁 비용을 보장하는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확보 시 법적 분쟁 비용 보장이 있고 네. 손실 보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실 보장 부분에서 그 이제 자기 부담금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자기 부담금은 대체적으로 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기 부담금은 그 어떤 특정 보험 사고를 일어났을 때 내가 비용을 100만 원 지출을 토탈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험회사가 90만 원을 해주고 내가 자비를 10만 원 주고 이게 자기 부담금이죠. 그래서 네. 자기 손실이 생겨요. 어떤 그래서 뭔가 제어하는 효과가 생기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근데 여기서 아마 자기 부담금은 제가 이야기로는 내가 100만 원이 손실이 생겼는데 보험사에서 나한테 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9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이런 개념 같아요. 과연 그러면 이게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 손실이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으로 불리고 싶은 생각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10만 원 어차피 내가 못 받으니까 이런 제어 효과에 좀 퀘스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악성 리뷰가 매출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계량 분석적으로 계량 분석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게 정기 매출도 있고요. 그리고 도구 변수에 이제 악성 리뷰뿐만 아니라 평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한 도구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악성 리뷰에 대해서 매출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없어서 얼마나 이제 핵심 변수인지, 핵심 설명 변수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핵심 변수를 가려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제 독립 변수가 있다면은 추가하여서 이제 수식을 좀 더 정교화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발생했을 때 자기 부담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을 타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이제 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험사가 그거를 캐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 지급하지 않는 약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매출의 하락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게 됐을 때 매출을 어떤 할인이라든지 뭐 이제 자기적으로 이제 끌어올린 다음에 악성 리뷰가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은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이제 보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 보험사가 굉장히 손실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드러내는 거는 이제 매출의 이제 평균치를 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용해가지고 매출액에 대한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하면 그런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악성 리뷰에 대한 악성 리뷰를 자기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마치고 지금 4시 5분인데요. 10분 쉬고 곧바로 또 마지막 시간 갖겠습니다.